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문자 도구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에서 새 종이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500에 500 종이, 72 RGB 흰색 종이를 꺼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문자 도구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문자 도구 타입 툴이라고 하는데, 자, 문자 도구는 자 클릭하셔서 위에 보시면 옵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딱 봐도 느낌이 여기는 폰트 서체를 어떤 서체를 할 건지 고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보시면은 이 서체의 두께별로 스타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40포인트라고 해서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끄럽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자의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할 건지 아니면 뚜렷하게 할 건지 선명하게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할 건지 오른쪽 정렬할 건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컬러인 것 같죠? 자, 텍스트의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 피커가 나오고 텍스트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뒤트기라고 해서 GTQ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텍스트를 재밌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 박스처럼 보이죠? 클릭한 채로 드래그 앤 드롭 하고 놔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T라고 해서 텍스트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자, 이렇게 텍스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키워줄 건데 클릭한 채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키워줬고, 그 다음에 폰트도 귀여운 폰트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를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에서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텍스트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하는 부분이었는데, 없음을 하면은 어때요? 가장자리가 거칠어진 게 보여지죠? 근데 제가 다시 매끄럽게로 하면은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하면은 자, 블록 잡아놓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바뀌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다 쓰셨으면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위쪽에 확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동 도구로 도구를 딱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저는 숫자 키패드 엔터 해볼게요. 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가 사라지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선택을 하면 이동 도구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가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수정을 하시고 싶으면은 문자 도구 가셔가지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아까는 박스, 요 바깥에 벗어났을 때는 박스가 나오지만 제가 헬로우라는 글자에 가져다 대니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자, 항상 포토샵에서는 아이콘, 마우스 커서의 아이콘에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클릭, 글자를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엔터에서 컨트롤 V, 또 엔터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텍스트를 제가 헬로우를 3번 반복하게끔 썼는데 텍스트 박스에서 넘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야 이제 숨겨져 있던 텍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다 됐으면 어떻게 한다? 숫자 키패드 엔터 아니면은 이동 도구 아니면 위쪽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텍스트를 쓰고 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동 도구 클릭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또 텍스트를 쓸 때 텍스트 박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딜리트 어떻게 하냐면 이제 텍스트 도구, 문자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사각형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새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아이콘이 나왔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클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헬로 요렇게 헬로 헬로 자, 요렇게 썼고 컨트롤 A 자, 글자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A는 모두 잡겠다. all 해서 이제 크기를 키워주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냥 텍스트 레이어를 그냥 클릭으로 만들어서 써준 겁니다. 이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쓴다던가 뭔가 자유롭게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글자는 요만큼밖에 없지만 박스가 이만하죠. 그래서 요 선들이 걸리적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얘는 전혀 그렇지 않죠. 글자만큼 딱 바운딩 박스 조절점이 딱 잡히니까 더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제 화면을 그냥 클릭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자, 마우스 커서가 글자 위에 있으면 아이콘이 달라지죠? 이건 무슨 의미다? 수정하겠다. 다 됐으면 엔터. 근데 이렇게 박스가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새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뒤트기 한번 해볼게요. 자, 헬로우를 한 번 더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폰트 바꿔서 이렇게 텍스트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뒤트기를 할 건데 텍스트 뒤트기는 이 글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까처럼 문자 도구에서 들어오셔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 이동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언더 위에 T가 있죠. 이게 텍스트 뒤트기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활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스타일들 많으니까 꼭 해보세요. 자, 확인. 그리고 이동 도구나 숫자 키패드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를 넣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아니면 프리랜서로 1인 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텍스트 옵션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요 해당 레이어 글자들을 지우도록 할게요. 클릭한 채로 드래그, 그 다음 딜리트. 자, 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우라고 쓸 거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썼고 그 다음에 폰트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도 한 72로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마무리 지어줄 거고요. 이때 하나 더, 캔버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키워줄 건데 이미지에서 캔버스 크기로 늘려주는 방법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자르기 도구 있죠. 여기 자르기 도구는 캔버스를 자를 수 있는 도구인데 늘릴 수도 있어요. 이때 위에 보시면 옵션이 있으니까 이 옵션대로 하고 싶으면 옵션 선택하시고 내 마음대로 캔버스 크기 조절하고 싶다. 그럼 비율을 선택해 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자, 늘리니까 파란색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배경색이 파란색이라서 그런 겁니다.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늘려놓고 이렇게 늘려놓고 엔터 하시면은 파란색 나왔는데요. 이거 흰색 종이 바꾸고 싶어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경 레이어 가셔가지고 정경색을 흰색 골라주시고 Alt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됐으니까 이동 도구 갈 거고요. 문자 옵션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글자 레이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를 거예요. 컨트롤 T. 컨트롤 T는 문자 패널을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트롤 T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그냥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변형을 할 때 쓰는 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동 도구 누르고 변형 컨트롤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T, 컨트롤 트랜스폼을 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제가 더블 클릭해서 글자 안으로 텍스트 레이어 안으로 들어와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면은 문자 패널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패널을 보시면은 뭐 아까와 비슷하게 글자 자체를 선택한다던가 그 다음 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잡아서 이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헬로우를 G마켓 산스로 할 거고 이 G마켓 산스 오른쪽에 보니까 볼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니까 라이트, 미디엄, 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G마켓 산스라는 폰트를 만들 때 라이트한 폰트 스타일과 미디움, 볼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폰트를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다가 조금 더 얇은 스타일이 필요해. 그러면 라이트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폰트 강조를 해야 돼. 볼드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두껍게 하고 싶을 때 보통 쓰는 게 한글 문서에서 이런 느낌이었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에 선을 더 덧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두꺼워져서 강조는 되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별로라는 거죠. 뭐 예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쓰기보다는 폰트들이 여러 개 개발이 되어 있으면 이 폰트에 맞게 디자인된 볼드를 써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카페24 서라운드를 쓰려고 하는데 폰트 두께가 없어요. 이때는 폰트 개발이 안 된 거겠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써도 상관이 없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별로 두껍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굵게를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들은 여러 개의 스타일이 개발된 서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블록 잡혀 있는 부분만 크기 조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니까 얘는 AA 위아래 있죠. 이것을 행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전체 자 8, 9, 10, 11 어때요? 줄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폰트 사이즈가 72니까 72 이하로 행간을 잡게 되면 글자는 겹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글자 사이즈와 동일하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좁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더 넉넉하게 행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VA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는 커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 지금 우리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영어 알파벳 사이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커서가 L과 O 사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이때 커닝이라는 것을 좀 조절을 하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지금은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텍스트 블록을 잡아놓고 이 오른쪽 얘는 자간이라고 해요. 보통 한글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글자 간의 사이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은 약간 좁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마이너스 50까지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0. 이거는 글자가 커질 것 같죠? 150. 늘어납니다. 세로로. 자, 그 다음에 다시 100으로 꼭 맞춰주세요. 그 다음 얘는 150. 너비가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이때 이제 한번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세팅은 100% 100%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 것 같아요? 글자를 올려주겠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저는 쭉 마우스 휠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자를 뭔가 제곱 같은 걸 만들 때 쓰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올려야 될 때. 이때 글자의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서 요 타이포그래피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여튼 그 부분을 올려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지금은 얘를 옮길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색상 바꾸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 기울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대문자가 작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작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얘는 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제곱 이런 거 표현할 때 써주면 아주 좋겠죠.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던가 수학책을 뭐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작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래첨자 아래쪽에 붙고 그 다음에 밑줄 취소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나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다 연습을 했으면 처음 세팅으로 꼭 맞춰주세요. 아까 세팅이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비율, 가로 비율을 100%, 그 다음 얘도 0이었죠? 그 다음에 자간이라던가 뭐 커닝도 다 0으로 좀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단축키를 몇 개 알려드리자면 자간을 나중에 좀 사용을 할 건데 자간은 글자 간격 조절하는 겁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그러면 자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위, 아래 이거는 행간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자간 조절, Alt 누른 상태에서 위, 아래 그럼 행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크기를 좀 변경하고 싶을 때는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꺽쇠 열기, 닫기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요. 또 저는 그냥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하시면은 조절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키워줍니다. 이때 글자 키우기 하실 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죠? width와 height 값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절점은 컨트롤 T 누르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은 아주 비율에 맞춰서 잘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컨트롤 T 얘를 다시 클릭 풀었죠? 그런 상태에서 늘리면은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찌그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하실 때 글자가 찌그러져 있다? 모를 것 같지만 디자인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Shif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왔다 갔다 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 됐으면은 엔터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텍스트를 써야 된다? T 누르고 가시면은 폰트가 다시 기본 세팅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 저는 계속 이 폰트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새로운 텍스트 레이어 만들지 마시고 복제를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레이어 복제 뭐였죠? 컨트롤 J 아니면 이동 도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수정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글자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 때 기존에 하나 쓰여져 있던 거를 Alt 누른 상태에서 복제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GTQ에 나오는 글자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글자 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종이는 현재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종이 하나 열어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화면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텍스트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 미술 전시 나는 직접 경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의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글자 폰트 바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작업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요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문자 패널이 나와요. 컨트롤 T 선택 도구로 해당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면은 변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문자 패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 썼다, 다 쓰고 나서는 다른 도구를 누르거나 아니면 숫자 키패드 엔터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수정을 하고 다 됐으면은 숫자 키패드 엔터 아니면은 뭐 이동 도구 이런 식으로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들어가셔가지고 GTQ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텍스트 뒤틀기입니다. 문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위쪽에 보시면 T가 언더 위에 있죠. 이게 텍스트 뒤틀기예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스타일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뒤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뭐 방향이 반대라던가 할 때는 요거 구부리기라던가 세로 뭐 이런 왜곡 이런 것들 좀 변형을 해주셔도 돼요. 이때 너무 확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짝씩만 움직여가면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 확인, 그리고 숫자 키패드 엔터. 그러면 지금 이 해당 레이어 보시면은 T가 언더 위에 있죠? 그러면 텍스트 뒤틀기가 들어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모양 도구로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T를 누르고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동그라미로 변합니다. 아까는 사각형 박스였는데 지금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모양 레이어 안쪽에서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클릭을 하려고 한다. 글자를 쓰려고 한다. 글자를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모양 도구 안에서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모양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바깥에서 작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들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해요. 크기 조절하고 이동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정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동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글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세로 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세로 문자가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세로 글자가 나오고 있죠. 세로로 텍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때 영어 있죠. 영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해피도 세로로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수평 문자 도구 가셔가지고 안 써주시고 엔터, 영 엔터, 하, 세, 요 엔터. 해피 할 때도 H 엔터, A 엔터, P 엔터, P 엔터, Y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안녕하세요는 동일하지만 해피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GTQ 시험에서 예를 들어 여기 체험형 VR이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때 수평 문자 도구 안 하고 세로 문자로 하면은 VR이 반대로 돌아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체험형 VR은 세로로 썼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세로가 아닌 수평 문자 도구로 엔터를 치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